네. 오늘 강의에서는 드디어 반도체 물리에 대한 얘기를 모두 이제 마쳤기 때문에 어, 반도체 소자, 디바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메탈과 반도체를 한번 붙여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떤 종류의 메탈 반도체 접합이 나오느냐, 어떤 종류냐고 하면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를 여기 정리했는데요. 종류가 두 가지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게 rectifying 기능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않았느냐로 구분할 겁니다. 그럼 이 rectifying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류의 흐름을 정리한다. 정류 기능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겁니다. 전류의 흐름을 이게 정류한다라는 거는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쪽은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돼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rectifying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둘 다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류 기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류 기능이 있다라는 건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죠. 이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런 전자 부품은 뭐냐? 다이오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탈과 반도체를 이렇게 붙일 텐데요. 붙여서 한쪽은 기준 전압을 잡을 겁니다. 보통 기준 전압은 0볼트를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메탈 쪽에 내가 전압을 인가할 텐데 어플라이드 전압이라서 어플라이드 볼티지 인가 전압이죠. 그래서 VA로 많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가된 전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류가 MS 컨택을 관통해서 지나가서 이렇게 접지 라인으로 흘러나오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이 전류가 내가 인가한 전압하고 무슨 관계일까? 전류, 전압. 이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실험을 해서 측정을 해본다면 전류와 내가 인가한 전압 VA를 놓고 이 부분은 평형 상태겠죠. 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으니까 어떠한 전류도 흐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드리프트 전류와 디퓨전 커런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 순수한 값이 0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어쨌건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건 토탈 커런트죠. 그래서 그 전압을 안 줬으니 전류가 안 흐를 겁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이 기준을 잡은 기준 전압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정류 기능이 있는 다이오드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고 반대편으로는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편, VA가 0보다 작은 이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전류는 흐르는데 그 미세한 전류는 거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실제로는 흐릅니다. 하지만 그 값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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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류가 이제 어플라이드 전압이 이렇게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에는 전류가 와장창 흐르면 됩니다. 전류가 와장창 흐른다는 거는 뭐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지 않고요. 스물스물 흐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류 전압 장비를 찍어서 측정 장비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면 커브가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전압만 내가 인가해 주면 요 전압 기준으로 전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의 한쪽 방향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컨덕티브 하고요. 요 반대 방향으로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난 컨덕티브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한쪽으로는 잘 흐르고 반대쪽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전압을 기준 전압 대비 높은 걸 가했느냐 아니면 기준 전압을 낮은 걸 0보다 낮은 전압을 가했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실은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을 이용해서도 이런 렉티파잉 펑션, 즉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지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즉 둘 다 이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쪽은 P형이고 이쪽은 N형입니다. 둘 다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정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MS 메탈 세미컨덕터 MS 접합을 끝내고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메탈과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함으로써 다이오드 기능을 갖추게 되면 그런 다이오드를 사람들이 샤키 다이오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샤키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관계는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림을 요런 전압 환경 하에서 전류 전압 관계를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non-rectifying일 때는 이런 펑션을 가지는 또 다른 카인드죠. 또 다른 종류의 MS 컨택은 전류 전압 관계식이 관계가 어떻게 측정되어 나올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일단은 원점에 점을 잡고요. 내가 전압을 기준 전압 0보다 더 크게 가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0보다 작은 전압을 가면 전류가 또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음의 방향의 전압을 줬더니 음의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양의 방향의 전압을 가했더니 양의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메탈과 반도체를 붙였는데 이쪽을 0볼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가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는데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플러스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거꾸로 여기를 마이너스 전압을 가면 마이너스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볼트면 여기 0볼트니까 높은 전압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볼트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더 높죠. 더 높은 전압이죠. 그래서 이 높은 데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흘러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런 MS 접합은 양방향, 어느 방향이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쪽으로 들어오죠. 플러스 전압 가면 플러스 전류, 마이너스 전압을 가면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V는 IR이라고 하는 게 떠오를 겁니다. 내가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인데 그건 서로 비례하는 관계죠. 이게 플러스고 플러스고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겨항스럽다라고 해서 오믹 접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가 붙었는데 non-rectifying한 펑션, 즉 전류가 양 방향으로 잘 흐른다. 전압을 양으로 주면 양의 전류, 음으로 주면 음의 전류 방향으로 잘 흐르고 이건 저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믹 컨택이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 오믹 컨택의 MS 접합은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거의 이런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기울기가 저항분의 1이 되겠죠. 하지만 rectifying한 펑션을 가지는 메탈과 반도체의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는 잘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극단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I와 VA가 있으면 여기는 안 흐르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벌떡 솟아서 전류가 바짝 흐릅니다. 이때 뭐 여기에 아주 작은 수준의 전압을 조금 인가하기는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떤 메탈과 어떤 반도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붙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어떻게 다이오드 특성이 나오고 어떻게 오믹한 컨택이 만들어집니까? 그 두 종류, 투 카인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종류를 내가 원하는 종류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소재를 선정을 해서 둘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이 아이디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이 복잡한 현상을 아주 이상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아마 책 뒤편에 non-ideal한 또는 real MS 컨택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요. 항상 공학도들은 어떤 복잡한 문제를 아주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를 해서 간단한 수학을 동원해서 뭔가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적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아주 이상적 문제의 본질만을 담은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현상과 이상적인 모델 사이의 차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더하기 뭘 더합니다. 그 아이디어란 모델에다가 약간 변형을 하고 또 약간 변형을 해서 그렇게 변형된 모델이 실제 현상과 아주 비슷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아이디어란 MS 컨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프랙티컬하고 리얼한 건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요. 이 샤키 다이오드
특성이 나오는 그 종류의 MS 접합인데요. 먼저 반도체는 N형으로 하겠습니다. N-타입 세미컨덕터가 있고요. 거기에 메탈을 옆에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요즘에 이런 일이 네. 자, 그럼 여기서 그 메탈과 반도체는 이종의 물질이죠. 서로 다른 종류 이종의 물질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는 특별하게 메탈과 반도체를 뭔가 설계를 하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메탈의 이람수와 반도체의 이람수 값은 서로 다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크거나 작거나겠죠. 그래서 먼저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람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앞에서 한번 강의를 했으니 기억이 날 겁니다. 진공 에너지 레벨에서 메탈의 페르미 레벨 사이에 요 에너지 차이를 메탈의 이람수라고 합니다. 파이 M이라고 읽겠습니다. 반도체 쪽도 진공의 에너지 레벨에서 반도체 쪽의 페르미 레벨까지 요 에너지 차이를 반도체의 이람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원래 메탈과 반도체는요, MS는 떨어져 있었는데 얘를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이렇게 접합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붙이는 그 순간 instantly after contact formation이니까 이렇게 갖고 와서 붙이는 그 순간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리 얘기하면 메탈은 메탈대로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그린 다음에 그냥 딱 붙여 놓자입니다. 붙이면 뭔가 어떤 피지컬한 이벤트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붙여 봅시다. 그래서 붙이는 면을 수직선으로 이렇게 껐습니다. 여기 붙이는 요 면이죠. 여기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다음 붙이기 직전이니까요. 메탈은 메탈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메탈은 메탈대로 한번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메탈은 밴드갭이 없는 소재니까요. 그냥 페르미 에너지 랩을 그리고 그 하단부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위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 하나 긋고 페르미 랩을 그리고 그 밑은 닫혔습니다 하면 이게 메탈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메탈이 거기 M을 썼습니다. N형 반도체 오른쪽을 그려보면 이것도 여태까지 연습 많이 했죠. 컨덕션 밴드 엣지, 밸런스 밴드 엣지 그리고 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표시하고 이 N형이니까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로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가 있겠죠. 아마 요 에너지 값 차이가 결국은 도핑하고 연관된 수치일 겁니다. 어쨌건 메탈 쪽 그렸고 반도체 쪽 그렸고 그냥 단순히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결합을 한 겁니다. 이때 둘을 붙여서 그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붙여야 할까를 처음에 상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 메탈과 반도체가 있을 텐데요. 이 메탈과 반도체가 서로 다른 물질인데 어떤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느냐를 상상해 보면 바로 외부에 있는 이 진공 공간일 겁니다. 그럼 진공 공간으로 전자가 하나 이렇게 탈출하고 반도체도 탈출한다라는 건 같은 에너지 레벨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에너지 레벨 E 낫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점선으로 표시한 E 에너지 레벨만큼은 메탈 쪽의 진공 에너지 레벨이나 반도체 쪽의 진공 에너지 레벨이나 서로 잘 얼라인 하나의 라인에 Y축이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죠.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질 겁니다. 메탈에서 나오나 반도체로 나오나 나오면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같은 그 공동의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를 접합한 instantly actual contact format이 붙이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 에너지 레벨이 기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붙이고 나면 평형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해야 되는데요.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봅시다. 물컵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메탈 물컵이고 얘는 반도체 물컵인데요. 물컵이라는 것은 물 입자가 아래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물을 담으면 여기가 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채워져 있죠. 그 말은 이 메탈 물컵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물 입자가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물 입자가 메탈 컵 내에
메탈이라는 컵 내에 어디선가 발견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듯이 아래쪽에 물입자가 있을 확률은 100%고요. 비어 있는 곳은 0%입니다. 우리가 하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를 물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레벨.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물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될 텐데요. 뭐 물 입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를 희망하면 여기겠죠. 높은 에너지는 아마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물 입자가 이렇게 바깥까지 나오게 되면 얘는 물컵을 메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컵을 벗어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냥 진공 밖으로 나가는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메탈에 소속되어 있던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그냥 난 메탈 싫어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탈이라는 물컵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반반되는 지점은 저 물의 수면, 그죠? 바로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여기가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컵으로 가봅시다. 저기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엔 반도체라는 재료 시스템에 물을 상대적으로 메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물컵보다는 더 많이 넣어 볼게요. 이미 뭐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 반도체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물컵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뭐 쉽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컵을 바짝 붙입니다. 메탈은 여기고 반도체는 여기인데 이렇게 물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로 붙였으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MS라고 흔적을 남길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있는 얘를 이렇게 날려서 정말 단 하나의 물컵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려져 있는 이 유리판을 뜯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메탈 안에 있는 전자와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있을 텐데 둘은 분명히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평형을 향해 달려갈 텐데 어떻게 물이 움직일까요?를 상상해 보면 여기가 전자가 많잖아요. 여기 많고 여기는 없어요.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달리 얘기하면 메탈 쪽에는 빈 게 많죠. 빈 게 많다라는 건 홀이 많죠. 반도체 쪽은 여기가 전자로 채워져 있으니까 홀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홀이 많아서 이쪽으로 또 홀이 이동합니다. 즉 전자와 홀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물은 하나의 높이로 만들어질 겁니다. 원래 물 높이는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물이 그죠? 가운데를 슉 뺐더니 얘는 올라가고 이쪽 반도체 쪽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페르미 레벨을 만듭니다. 즉 새로운 페르미 에너지 레벨 여기가 정의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메탈과 반도체를 합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입니다. 각각. 메탈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합쳐서 MS 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리학의 반도체 물리에서 나옵니다. 원 시스템은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가집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 페르미 레벨은 단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상상해 봅시다. 메탈과 반도체를 instantly after contact formation 붙이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이겠지만 이 경우를 쳐다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얘랑 두 개 존재합니다. 마치 얘는 물이 작게 담겨 있고 얘는 물이 많이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자가 이쪽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전자가 이쪽으로 와장창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까?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 아래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루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절대 변치 않는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상수입니다. 메탈과 반도체를 물리적이라는 거는 마치 나의 왼손과 나의 오른손을 그냥 꽉지를 끼고 붙이는 겁니다. 박수 칠 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치죠. 마주친 다음에 이렇게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 기도할 때처럼 붙이고 있으면 걔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피지컬 컨택입니다. 케미컬 컨택이 아닙니다. 케미컬 리액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손바닥 사이에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면 진짜 손바닥 달라붙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접합을 했기 때문에
뭔가 내 손의 피부의 어떤 상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 뭐 원래 물질이 가진 본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도 그대로 본질은 유지돼야 되는데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이 물리적 성질도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디에 전자 친화도를 표시합니까?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대로 이 낫에서 이 C까지의 값입니다. 요거를 카이라고 쓰고요. 여기 밴드 다이어그램상의 여기랑 여기 사이의 값입니다. 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의 값은 절대 안 변합니다. 이게 메탈 반도체 접합을 하더라도 요 갭은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케미컬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카이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 이람수도 그죠? 안 바뀌겠죠. 내가 그냥 물질 두 개를 갖다 붙여서 하나의 원 시스템을 만드는 건 이람수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파이 m과 파이 s가 있고 카이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메탈하고 요 카이하고 요 접합면 인근을 보면 색깔을 바꿀게요. 요만큼이 메탈의 이람수죠. 이만큼은 전자 친화도입니다. 근데 둘이 안 바뀌면 요만큼도 안 바뀌어야 됩니다. 고로 뭐가 안 바뀌냐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여기는 못으로 그러니까 오핀 같은 걸로 꼭 눌러가지고요. 메탈과 반도체를 이 붙인 그 시점에는 이 시점에는 뭐 여기랑 여기랑 지금 페르미 레벨이 비틀어져 있어서 말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평형이 되고 나면 아래쪽 그림을 잠깐 치팅을 하면 페르미 레벨이 딱 하나만 나오죠. 그래요. 어쨌건 하나가 된대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그냥 핀드 던집니다. 즉 핀으로 꽂아서 거기에 딱 눌러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핀드 되는 지점이 어디냐? 얘입니다. 얘. 이게 왜 되죠? 밴드가 안 바뀌잖아요. 아니 이게 실리콘에다가 메탈 하나 턱 얹어놨는데 물리적으로 그냥 붙였는데 실리콘의 어떤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그럼 밴드갭도 유지되겠죠? 밴드갭도 역시 물질이 가진 성질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밴드갭도 유지가 되니까 얘도 핀드 됩니다. 안 바뀝니다. 뭐 이게 밴드 다이어그램을 이게 페르미 레벨이 서로 다르니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컵에서 물높이가 지금 서로 다르게 들어있는데 하나의 물컵으로 합치는 과정에서 물의 교환, 즉 전자의 교환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페르미 레벨이 하나, 즉 물높이가 하나인 물컵을 만들겠죠. 그렇죠. 물컵이 이렇게 ms 합쳐놓으면 물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물컵이 존재할 수 있나요? 마술사가 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상적인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물높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높이를 가진 하나의 물컵에 물높이가 다르다고요? 이 말이 돼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평형에서요. 결국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서 하나의 물높이를 새로운 물높이를 만들고 결국은 물높이가 페르미 레벨이라 했잖아요. 반도체 쪽 이건 메탈인데 새로운 EF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메탈 반도체 접합의 페르미 레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상상을 한다면 물높이가 서로 맞추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절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피지컬한 컨택이니까 핀드 되는 지점을 잘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썰은 다 풀었고 한번 여기 있는 페르미 레벨을 들어 올리고요. 여기 있는 요 페르미 레벨은 내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 봅시다. 메탈 쪽 들어 올리고 반도체 쪽 들어 내리겠습니다. 반도체 쪽 먼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대못을 박은 핀이 되어 있는 지점인데요. 이 페르미 레벨을 땡긴다는 거는 이 도핑 농도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요 간격도 유지하고 요만큼 간격도 유지하고 요 간격도 유지하죠. 결국은 EC, EV, EI도 페르미 레벨이 내려앉으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만큼을 잡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는 못 박혀 있으니까요. 이렇게 컨덕션 밴드 라인이 어쩔 수 없이 밑으로 휘고 그 다음에 인트rinsic 페르미 레벨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가고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같이 휘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대충 잘라서 보면 요만큼 영역에서 밴드가 이렇게 휩니다. 그다음 요쪽 안은 그대로 이제 플랫하게 가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잠깐만요. 밴드가 휜다라는 건 컨덕션 밴드가
X 방향이죠. 요 X 방향에 대해서 이게 0이 아니다라는 뜻은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였죠? 전기장이에요. 아, 이게 0이 아니라고요? 전기장 0이 아닌데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평형인데요? 저 아무것도 외부에서 전압 안 가했는데요? 여기 0볼트하고 여기에 전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안 줬는데요? 근데 왜 전기장 생겨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전하가 스플릿 되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찰싹 달라붙었으면 여기는 전기장 없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이동시키면 그죠? 요 플러스와 요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마치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얘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둘은 원래 만약에 지구랑 내가 붙어 있잖아요. 즉 내가 지표면에 발을 디딛고 있으면 아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점프해서 뛰면요. 다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자라고 물으면 질량이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 즉 나랑 지구가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죠. 지구가 절대적으로 높죠.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의 힘이 존재하고 그것을 그래비티, 중력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면요. 다시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 힘은 전기장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기장이 있는 곳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놈이 있으면 걔는 플러스 쪽으로 가고요. 플러스 전하를 띤 놈이 있으면 마이너스 전극을 향해 갑니다.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지구와 달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이렇게 질량을 가진 놈이 있으면 이 땡기는 힘 때문에 이쪽으로 땡기겠죠. 지구가 더 무거우니까 달이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죠. 당겨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원운동을 하게 되죠. 사람은 이제 이만큼 지구 달 사이 가운데 좀 못 가고 살짝 폴짝 뛰면 그냥 지구에 다시 달라붙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DEC, DX 나누기 Q가 전기장인데 이 밴드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그 말은 오르막 방향으로 이 전기장이 생긴 겁니다. 즉 이쪽이 플러스고 뭐 이쪽이 마이너스쯤 되나 봅니다. 근데 진짜 이거 왜 일어나지를 상상을 해보면 자 여기 N형 반도체 쪽엔 전자가 득실득실합니다. 모조리티 캐리어가 전자니까요. 메탈도 전자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누가 더 많을까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별말 안 하면 메탈이 전자가 많겠죠. 하지만 이 특별한 메탈과 특별한 N형 반도체 내가 도핑을 얼마를 주입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메탈의 일함수와 반도체의 일함수를 특별한 값을 가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거는 한 4.2 일렉트론 볼트, 얘는 뭐 한 4점 뭐 4.3 일렉트론 볼트, 얘는 4.5 정도 합시다. 자, 이렇게 설계된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람수의 차이가 나요. 지금 이 그림에 보듯이 차이 나겠죠. 대충 한 이 정도의 차이가 0.2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줬습니다. 실제 요 카이 값은 4.05 일렉트론 볼트, 뭐 책에 따라서 4.1 일렉트론 볼트 뭐 이 정도 씁니다. 좀 그림에 맞게 값을 넣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랑 메탈에 있는 전자랑 어느 쪽으로 누가 더 전자가 많아서 어디로 쏠려갈까요? 라는 얘기인데 이람수 차이를 보면 됩니다. 이람수가 작은 놈이 전자가 보다 더 쉽게 진공 상태로 올라갈 수 있으니 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많다라는 뜻이고 그 결과 요 표면에 있는 전자가 요렇게 쏟겨서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요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물 높이가 서로 다른 메탈 컵이랑 반도체 컵이 있을 때 얘는 좀 물이 덜 들어 있고요. 얘는 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요렇게 언제 둘을 갖다 붙였을 때 들어간다. 그 상황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요 지점,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 요 지점 안 바뀝니다. 하지만 전자는 들어갑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 여기 원래 도너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놈이 있고 걔가 만든 자유전자가 있을 텐데 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가버려요. 하지만 이 플러스 전하는 못 움직여요. 도너는 그 자기 머리 아래 위아래 있는 실리콘 원자에 의해서 이게 ND라고 쓰면 안 되는데 도너니까 뭐 포스포러스 이게 있으면 얘는 위에 있는 실리콘 발 밑에 있는 실리콘 세 마리죠. 이거 원래는 정사면체 구조로 그려야 되는데 종이 위에 그리다 보니까 동서남북 방향에 있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포스포러스가 이온화된 채로 얘는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에서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도너는 남습니다. 이걸 이제 아주 단순하게 그린다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아, 여기 전자가 넘어갔으니 결국 남는 건 플러스 차지다. 플러스 차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고 여기는 넘어간 전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 생기네요. 밴드가 휘었을 때 오르막 방향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요만큼 영역 안에서는 no electron입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갔다니까요. 메탈 쪽으로.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이온화된 아이오나이즈드 도펀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물은 전기장입니다. 근데 전압 안 가있는데 어떻게 전기장이 생깁니까? 그래서 얘를 built-in이라는 서브스크립트를 넣어서 built-in electric field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빗금친 요 영역, 즉 밴드가 휘어 있는 요 영역 안은 no electron 그리고 이온화된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전하를 띤 영역이 될 것이고 그래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컨셉이 나오고 밴드가 휘어 있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메탈과 반도체 서로 다른 이람수를 가졌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메탈의 이람수가 큰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N타입으로 한정했습니다. 둘을 갖다 붙였죠. 했을 때 붙인 그 순간에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죠. 이제 평형 상태를 향해 가야 되니까 평형을 만들어 보면 원 시스템에 원 페르미 레벨 잘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잘라서 요 안쪽은 특별한 이름을 쓰지 않는데 보통 이제 벌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에 어떤 들어가 있는 영역이고 요쪽은 이제 메탈과 너체가 이제 접합하고 있는 인근 영역인데 요만큼의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요방향이 x니까요. x 이퀄 0, 이쪽은 x 이퀄 뭐 w라고 합시다. 이게 w가 이제 width입니다. 폭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width에서 앞글자 w만 가지고 온 건데요. 요 폭 w만큼 내부에는 아까 말한 대로 no electron입니다. 이제 좀 그 다른 말로 하면 no carrier죠.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입자가 아무것도 없죠.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입자가요. 디플리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디플리션이라는 건 고갈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공핍하다라는 한국어 한자어를 가지고 옵니다. 공핍이고요. 요게 메탈과 반도체 사이에 따라 올라가면 요 정도 되는 영역의 요 두께를 가지니까요. W라고 표현하면 이제 하나의 레이어처럼 보여서요. 사람들이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된다라고 하고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있고요. 빌트인으로 전기장이 생기고요. 이 공핍층입니다. 층 레이어. 공핍층 안에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장은 외부에서 인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원인이 되는 건 도펀트입니다. 이온화된 도펀트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캐리어인 이 경우엔 지금 N형 반도체라서 전자가 없습니다. 그 전자가 없으니까 노 캐리어고 그 전자가 고갈됐다라는 의미에서 디플리션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뒤에 이제 여기 이 공핍층의 두께도 폭의 값도 계산할 겁니다. 이건 아마 도핑하고 아마 연관이 된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메탈과 반도체가 접합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얘기를 얼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 아까 대못을 박은 두 지점에서 이번에 메탈하고 반도체를 이제 접합을 완성했으니까요. 이 페르미 레벨하고 여기 핀돼 있는 지점 있죠. 요 사이에 요 에너지 장벽 있죠. 요 에너지 장벽은 여기 뭐 전자 한 마리가 있다고 하면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요렇게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같은 에너지, 전자 에너지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진 여기 빈 스테이트가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만 해가면 또 에너지 잃고 네 반도체 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메탈에 있던 전자가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에너지를 받아서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잃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장벽이 뭐냐? 요만큼입니다. 그죠? 내가 그린 걸 지우면 이제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요게 장벽입니다. 요만큼. 그래서 그 높이를 네, 파이 B라고 썼고요. B는 배리어, 장벽의 B입니다.
이게 이제 샤키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샤키 다이오드 안에 있는 장벽 샤키 배리어입니다. 샤키 배리어라는 단어가 이제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에서 나오는 의미구나. 메탈에 있는 전자가 반도체로 넘어갈 때 느끼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그럼 이 샤키 배리어는 네, 여기 파이 빈데 여기 N은 또 뭡니까? 근데 M, S, N, N타입하고 접합이라서 N을 여기 명시했습니다. 이 샤키 배리어 하이트는 뭐냐? 왜 생겼냐?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복기를 해보세요. 다시 살펴보면 이 지점은 대못이 바뀐 지점이에요. 원래는 메탈과 반도체가 만나는 그 시점에는 서로 다른 전자의 양을 머금고 있어요. 이래서 이제 서로 맞추겠죠.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이동하면서 맞추고 그 사이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와장창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전자가 넘어가면서 밴드에 밴딩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이 나타날 거고 그게 전기장을 만드니 결국은 밴드가 커버처 곡선을 가져야 됩니다.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 기울기를 이렇게 내려서 완성된 그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베리어 하이트는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부터 어, 여기 페르미를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건 요건 좀 올라갈 테니까요. 최종적인 페르미 레벨이 대충 요쯤에 형성되잖아요. 얘랑 얘 사이에 요 장벽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게 어떤 값의 차이에 의해서 저 장벽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느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여기 EF는 여기 이낫에서부터 여기까지 이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메탈의 이함수하고 여기 물리적인 결합이니까요. 반도체 쪽에 전자 친화도는 안 변하고 이 대못을 반대했잖아요. 박쪽에 핀을 꼽으니까 파이 M과 카이 사이의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이 장벽이 이미 애당초 형성이 돼 있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키베리어 하이트는 파이 B 특히 이제 MSN 접합입니다. 이제 요렇게 차단된다인데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MS 컨택에서나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는 이 식 안 맞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데 일단은 매우 퍼펙트한 MS 접합이다라고 하면 샤키 베리어 하이트는 파이엠과 카이의 차이로 답을 구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게 보면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는데요. 뭐 표시가 안 나는데 넘겨볼게요. 여기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가면 얘입니다. 뭐지? 뭐가 바뀌었지?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면 이렇죠? 뒤로 갈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다시 볼까요? 앞쪽으로 가면 파이엠이 파이 S보다 크죠? 뒤로 오면 그 반대입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반도체 쪽의 이람수가 클 때, 메탈과 N형 반도체의 접합인데, 반도체 쪽의 이람수가 크면 어떤 MS 접합을 만드느냐 했는데, 아까 두 종류 있다 했죠. two kinds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샤키 다이오드를 설명했으니, 아마 이번에는 오미 컨택인가 보다라고 눈치를 챘을 텐데, 실제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메탈 쪽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요것도 이제 붙인 그 즉시 그 순간이니까요. 가운데 이렇게 그 접합면을 남기고 어, 메탈 쪽과 반도체 N형을 붙이는데 이번에는 페르미 레벨이 반도체 쪽이 더 밑에 있네요. 왜냐하면 파이 S의 값이 파이 M보다 네, 더 크니까 EFS가 EFM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공통이 되는 에너지 레벨은 진공 에너지 레벨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향해서 평형을 향해 맞추어 갈 텐데요. 물컵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번에는 메탈이 물이 많고 반대쪽 쪽이 물이 좀 작아요. 이걸 둘이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운데가 있으면 메탈 반도체에서 이렇게 많고 작아요. 그러면 아마 이 가운데 있는 걸 이렇게 쇽 빼면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 어딘가에 물높이를 맞추겠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좀 내려오고요. 얘는 잡아 올립니다. 이럴 때 이 전체를 다 잡고 컨덕션 밴드도 올리고 인트린직 페리미터 벨도 올리고 밸런스 밴드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대신에 절대 안 바뀌는 건 뭐라고? 요 카이. 요 지점 안 바뀌고 또 밴드갭만큼은 일정하니까 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못을 딱 쳐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대못을 치고 이번에는 위로 퉁퉁퉁 쳐 올리죠. 그러니까 위로 꺾여 있는 밴딩이 보입니다. 메탈 쪽 내리고 반도체 쪽 들어 올리고 그래서 요만큼 기준으로 안쪽은 플랫하게 그대로 살아 있고 여기에 이런 변형이 생깁니다. 자, 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잠깐만 여기는 N형 반도체 여기 메탈인데
여기 이렇게 전자가 대부분 분포하고 위로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죠.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장벽이 있나요? 그냥 가면 돼요.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봐봐요. 앞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전자가 기하급수적인 분포라고 우리 N 오브 E를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전자의 농도가 컨덕션 밴드 내부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림으로 그렸죠. 실제 여기를 N 오브 E라고 하고 여기를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 시작하는 지점 E라고 하면 그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배웠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엣지 근처에 전자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얘들이에요. 위에도 있지만 이 거의 없습니다.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에너지 장벽이죠. 같은 에너지 산성이 여기는 에너지 스테이트 없어요. 여기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 밴드갭 아니잖아요. 요런 데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가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에너지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죠. 올라가잖아요. 얘는 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으로는 절대로 에너지 열 더 받아서 넘어가서 에너지 잃어서 메탈로 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 딱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장벽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쪽을 보세요. 얘들은 그냥 가면 돼요. 장벽이 없어요.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 쫙 다 있잖아요. 넘어가면 돼요. 옆으로 같은 Y축과 전자 에너지. 같은 에너지 선상에서 전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가는 건 오케이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전자의 흐름도 봅시다. 여기 전자가 하나 있는데요. 뭐 항상 다이내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올라가는 순간 여기 홀 생기고 전자 생깁니다만 또 내려와서 얘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집니다. 뭐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게 하고 있을 텐데요. 전자 한 마리가 여기 있다가 나 좀 열받아서 갈게. 뭐 오른쪽으로 가는 이 에너지 변화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약간 핀 찝은 데 있죠. 요 찝은 데. 찝은 데죠. 요만큼의 차이가 있긴 한데 요만큼만 극복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밴드 밴딩 된 것도 있으니까 뭐 밴드 밴딩 된 것까지만 극복하면 요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에너지만 극복하면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요 흐름도 오케이입니다. 장벽 자체가 높지 않아요. 앞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장벽이 어마무시합니다. 요만큼의 장벽이 있고요. 이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갈 때는요. 이 샤키 베리어 하이트만큼 뚫어내야 됩니다. 큰 장벽이 가운데 불뚝 솟아 있는데 뒤에 보이는 여기서는 그뭐 장벽이라고 해봤자 살짝 요 정도 올라가 있는 요 놈이 전부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래도 찝찝하죠. 여기 약간 뭐 장벽이 있는데 그 전류가 안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VA 네,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VA라 놓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쪽을 여기 기준 전압 0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할 때랑 0보다 클 때를 둘 다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파지티브하게 요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요렇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봐도 보면 될 것이고 음으로 가하면 뒤로 빠져나오는지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그 흐름이 이 두 개의 전류의 흐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작게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류도 많이 흐르고요. 더 세게 가면 전류도 더 많이 흐릅니다. 그죠? 한 칸, 두 칸 가면 전류도 두 칸이나 흐르고 한 칸만 가면 전류도 한 칸밖에 안 흐릅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막 찍혀 나오겠죠. 그 반대쪽은요, 그 말한 요 조그마한 장벽이 얘 때문에요.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처음엔 전류가 좀 잘 안 흘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달라붙어서 쭉 가요. 요런 험프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험프 생기는 거는 뭐, 이 아주 작은 미세한 장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양방향으로 잘 흐르니까 얘는 오믹 컨택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퍼펙트한 V는 IR이라고 하는 리니어한 관계에 거의 근사하나 요 부분만큼은 조금 다르다. 줌인을 해서 그려보면 원점이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커브 모양이 약간 험프를 가진다라는 거 말고는 약간 그냥 큰 스케일에서 쳐다보면 그냥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양으로 가면 양의 전류 흐르고 음으로 가면 음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처럼 동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M과 S를 붙일 때 이람수의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 앞쪽 슬라이드에서는 메탈 쪽이 컸고, 뒷 슬라이드에서는 반도체 쪽이 컸어요. 반도체 기준은 N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크면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 그 반대로 반도체 쪽이 크면 오미 컨택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선뜻 굉장히 복잡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그냥 머리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좀 더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도체 쪽을 다 아니 저기 N형으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P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파이 M과 파이 S N이잖아요. 요렇게 되면 샤키 다이오드. 요렇게 되면 오미 컨택이죠. 자, 이번에는 파이 M과 파이 S인데 P 타입으로 할게요. 똑같이 크고 작은데요. 이 경우에는 요렇게 배치 오미 컨택. 요렇게 하면 샤키 다이오드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P타입인 경우에는요, 이 P타입인 경우에는 N타입일 때랑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N타입 잘 외워둔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P형일 때는 그 반대구나. 메탈이 반도체 이람수보다 큰 P타입의 경우에는 오미 컨택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샤키 다이오드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왜 이게 정반대로 뒤집어지는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경우로 봅시다. 파이엠이 파이에스 P입니다. 이거 P타입. 요 경우죠, 마지막. 이 경우에 이게 다이오드 특성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를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얘는 평형 상태에 들어갔을 때 페르미 레벨입니다. 여기 메탈이고 이게 반도체 P타입인데요. 이렇게 밴드갭 그려놓고 실제로 밴딩이 끝나는 요 위스 공집층은 요만큼 있다라고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경우에 얼핏 보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뚫뚫 내려가니까 이거 오미컨택 아닙니까? 근데 이거 P타입이에요. P타입. P타입이에요. 이게 자유전자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여기에 홀로 있습니다. 그 이 홀의 분포는 네, 기하급수적인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홀이 이렇게 와서 장벽을 넘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홀 입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장벽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샤키베리 하이트가 되겠죠? 그 말은, 아까 요 경우 여기 위에 있는 샤키 다이오드 특성, 파이엠이 파이 SM보다 큰 경우, 그때 밴드 다이그램 떠올려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이 전자 입장에서 요렇게 올라가죠. 이게 N타입이니까. 그럼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업사이드 다운 해보세요. 그럼 요렇게다 쑥 내려가고, 요렇게다 쑥 내려가고, 요 기준으로 네. 이런 형태의 밴드 다이어그램이 생길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예, EC, EV. 그럼 여기 홀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넘어갑니다. 뭔가 위아래, 뭐 이걸 X축이라 하면 대문자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되어 있는 모형이죠. 예, 요렇기 때문에 샤키 다이오드 특성을 가지려면 N형일 때는 파이 M이 커야 되고 P형일 때는 반도체가 커야 됩니다. 요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하면 위에 이런 네 가지 컨비네이션 조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 모양만 보고요. 지고 이 모양만 보고 그냥 야, 여기 내려앉았네. 그죠? 요렇게 됐네. 이거 저기 오미 컨택이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에 가까이 붙었는지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에 붙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MS 접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는 이제 샤키 베리어 하이트 이 파이 BN이라고 합시다. 다시 반도체를 N형으로 끌고 온 건데요. 이 경우에 파이 M이 파이 S보다 크잖아요. 이러면 샤키 다이오드 특성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실제로 이 표면, 요 수직선 방향 있죠.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실제 아무것도 없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요런 자리에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요런 자리에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막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인터페이스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샤키 베리어 하이트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또 궁금하면 책도 먼저 읽어보고 또 예전 작년에 했던 강의도 한번 먼저 열어서 좀 들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MS 컨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